자, 이 시간에는 이제 독해 연습하기로 해요.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들으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이제 한번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아는 단어가 있는 문장도 우리말로 옮기려다 보면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중간중간에 또 모르는 단어 같은 게 나오면 이제 해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몇몇 문장은 잘 분석이 안 돼서 딱 막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문장들을 뭐 주어 동사를 찾고 수식어구를 빼고 이제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바로 그 기초 수업 내용이라든가 본 수업 시간에 내용들 다 배우는 부분들이 다 이런 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 본 수업을 기준으로 하면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이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질수록 이제 이런 문장들을 막힘없이 이제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엔 문제가 뭐가 되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인 구조라든가 문장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공부 방법을 설명을 해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요 교재에는 독해 지문이 2개밖에 없지만 여기서 이제 공부 방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어 놓은 거니까 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뒀다가 그 방법대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 놓으면 학교 때 미처 생각 못 해봤고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접근이 될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요령이라든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터득이 되면 영어 공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한 단계 이제 발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독해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뭐 이제 혼자 읽을 때는 영어를 발음을 해가면서 이제 쭉 읽어 나가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제 그런 방법을 좀 바꿔야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읽어 나가면서 영어를 읽어 나가면서 끝까지를 한번 쭉 읽는데,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뜻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읽을 때는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모르는 단어에 밑줄만 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한 문단이면 한 문단, 아니면 영어가 조금 기초가 돼 있거나 독해가 좀 가능한 분들은 한 문단만 먼저 읽든가, 기초가 좀 부족한 분들은 그냥 한 문단만 먼저 읽고, 기초가 좀 돼 있는 분들은 글 전체를 한꺼번에 그냥 쫙 읽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만 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단어 제외하고 나머지 내가 아는 단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나가면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독해할 때 이제 이런 부분,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무조건 사전에 손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하는 방법 중에 사전을 잘 활용해라, 요게 이제 중요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인데, 사전을 아예 찾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독해 공부를 일단 시작을 할 때는 모르는 단어는 밑줄만 치고 그냥 넘어가야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 사전 찾아보고, 이제 사전을 찾아봤으니까 뜻을 또 적어둘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적어두고, 아니면 또 옆에다가 단어장 같은 거 마련해서 또 뜻을 적어 놓은 다음에 다시 또 글을 돌아와서 읽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도 같이 해나갈 테니까 공부를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독해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자꾸 사전을 찾아보고 뜻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흐름이 계속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피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사전을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사전을 찾아보는 게 아니고,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그냥 읽어 나가는 거야, 그냥. 근데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 나가냐, 이럴 수가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먼저 그 독해 공부하는,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포기하고 모르는 단어만 먼저 사전만 찾아놓고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단어는 아는데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 두 개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 사전을 찾지 말고 뜻을 추측하면서 읽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어를 잘 하잖아요. 우리가 국어를 할 때는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신문 기사를 읽는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소설을 읽는다거나 뭔가 글을 읽을 때 거기 있는 우리 국어의 모든 단어를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 아는 게 아니지만 누가 글 읽다가, 신문 기사 읽다가, 여러분들 소설책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국어사전 찾아보거나 그런 사람 없잖아. 그냥 읽어 나가는 거지. 그 방식을 영어에다가도 활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그 뜻이 불분명해서 정확한 뜻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이 가능하다고요.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그러면 처음에는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뜻이 완성이 안 되겠지만, 하다 보면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오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던 그 뜻의 추측이 점점 맞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부적인 한 문장 한 문장의 뜻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한 문단 내지는 전체 글이 무슨 관련된 뜻이겠구나, 이런 흐름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 독해 문제는 단어를 다 알아야 푸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몇 개가 나와도 전체적인 흐름만 알면 그냥 답을 바로바로 맞춰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글을 보고 번역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을 하나하나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로 조심할 것은,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을 치고, 여길 잘 기억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을 치고 그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을 잘 보면 품사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팔품사라고 하는 그 품사 있죠? 그 품사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단어를 모르는데 품사를 어떻게 아냐?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해보면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놀랄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도 품사가 확인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 근데 이런 걸 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연습해보면 이게 된다고요. 품사 확인이 된다는 얘기는 문장 분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장 분석이 되면 그냥 그 하나의 단어 뜻만 모를 뿐이야, 그냥. 그런데 그 단어가 만약에 중요한 단어였다면, 이 글의 흐름에 의해서 중요한 단어라면 그 단어가 반복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개의 문장에 단서가 나오니까 대충 어떤 뜻인지 추측이 가능해져. 그러면 전체의 흐름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문단이면 한 문단, 아니면 전체 글을 이런 식 방법으로 풀어가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전 찾아보면서 흐름이 끊기거나 지루해지거나 그런 건 덜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났죠. 그런데 아까 내가 몰랐던 뜻이니 궁금해. 그러면 이제 그 뜻을 이제 사전을 찾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이제 어떤 뜻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추측을 정확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측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됐다면 글 흐름이 이상하게 갔겠지. 근데 뜻의 추측이 정확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의 흐름하고 딱 맞아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사전을 찾아서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이 단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들어가 버린다고. 바로 암기가 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수십 번 외워도 덮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단어잖아. 그래서 그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단어 몇 번 안 써봐도 여러분들 생각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단어가 외워진단 말이에요. 단어 암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영어 공부 방법이 섞여 있다고요. 이거 하나의 어떤 면에서 공부 방법 잘못된 것, 요것만 빼고 나서 사전을 아예 없애라 얘기가 아니라 사전을 찾아볼 때도 찾아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품사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건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문맥으로 추측을 하고,
그러면서 쭉 읽어서 전체적인 흐름 파악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독해 글이나 단락이 끝나고 나면 그때 궁금했던 단어를 이제 사전을 찾으라고요. 그러면 어떤 단어의 뜻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뜻을 딱 대입하는 순간 내가 지금 헷갈렸던 거, 추측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또는 추측을 했던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바로 머릿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고. 단어의 뜻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단어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겠지. 이게 바로 영어 공부하는 중요한 한 방법이에요. 자, 이 말을 잘 새겨 들으면서 나중에 또 추가되는 설명을 하더라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섞여 있다고요. 근데 이걸 너무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나가는 수업이 늦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해보세요. 독해 공부하는 요령, 단어 암기하는 방법이 여기 지금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식으로 공부해 왔었으면 영어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점수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을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어렵게만 할 수밖에 없고, 시간 투자는 많이 했는데 투자한 만큼 효율적으로 점수는 얻어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항상 영어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만 받고 있고, 그건데 결국은 영어도 글이니까 우리 글 읽듯이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글 읽듯이. 근데 우리 글 읽듯이 하려고 하면 먼저 문법적 바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장 분석도 못하는데 뜻으로는, 문장 분석이 안 되면 단어의 품사의 뜻을 모르는 단어 품사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일단 문법적인 걸 알고 있어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기초 부분이라 하더라도 문법적인 걸 알고 있어야 문장 분석이 가능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품사를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 분석이 또 역으로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추측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인 게 문법적인 부분, 그리고 나서는 바로 독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독해를 하면서 그 속에 나오는 단어 암기하고, 이렇게 독해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단어도 있고, 근데 이 방식대로 안 외워지는 또 단어가 중간중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 글에선 덜 중요한 단어는 그만큼 자주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추측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그런 단어들을 이제 글을 다 읽고 나서 따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암기를 하면 그냥 어떤 버캐블러리 책을 보면서 단어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듣고요. 전체적인 걸 다 읽고 나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있으면 사전을 찾으라고 그랬죠. 이 사전 찾아놓은 단어들은 이제 단어장을 만들어야지. 단어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해서 하면 독해 속에는 나오는 단어를 외우는 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단어가 암기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독해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독해 수준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해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어도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들을 이런 방식으로 외우게 되면 금방금방 여러분들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자, 요게 전체적인 영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면 실제로 독해 문제 풀 때는 오히려 더 단순하게 풀 수도 있어. 우리가 글을 읽으려고 그러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겠지만, 실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짧은 글들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선택지가 있으니까 독해의 힌트가 나오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풀이 요령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짧지만 간단하게 전체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 방법을 잘 기억을 해뒀다가 이 방식대로 영어 글들을 읽어 나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여요. 자, 이제 그 연습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다음 글을 읽을 때는 저 방식대로 해보고, 이제 61페이지 이제 할 테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먼저 요 글 61페이지에 있는 부분만 해석만 할 건데, 요 안에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문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법적인 부분을 또 여기서 설명을 해버리면 요 독해만 가지고도 뭐 2시간, 3시간 이상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 해서 내용 위주로만 접근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그 문장
그 구조하고 중간에 이제 헷갈렸던 단어, 그런 단어들을 여기서 이제 파악하는, 그리고 방금 칠판에서 설명한 이런 방식,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인지 좀 느껴가면서 이제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내용에 집중해서 들어요. 가급적이면 내용 위주로 좀 빠르게 해석을 할 테니까.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62페이지를 보면 연습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연습 문제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일단은 61페이지 독해 내용을 들으세요. 자, 먼저 제목은 더 캔멀. 근데 이제 캔멀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사전을 찾았을 거 아니야 또. 근데 사전 찾지 말고 그냥 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명사겠지 이 정도로만. 그러면 결론은 캔멀에 관한 얘기를 설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캔멀이 이 글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니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으로 생각을 하면 계속 여러 문장에서 캔멀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낼 수만 있으면 사전 안 찾아보고 이 단어 뜻을 알아낸다 이 말이에요. 자,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수수께끼 푼다는 식으로, 우리 스무고개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연습한다는 식으로 약간 좀 흥미를 가지고 풀어나가 보란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요. 자, 첫 문장. The camel can go. can go가 문장의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단어를 끊어서 해석을 해도 말이 돼요. 말이 되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밑줄을 쳐보세요. go without. 밑줄을 친 다음에 뜻을 써놓으세요. 뭐뭐 없이 지내다. 그러니까 이제 뭐뭐 없이 가다라고 해도 말이야 대충 되지. 근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거라 이거예요. go without은 뭐뭐 없이 지내다. 뒤로 쭉 가보면 for a long time이라고 나와요. 이건 이제 오랫동안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해석이요. 캔멀은 오랫동안 물 없이 지낼 수 있다. 다음, some people think, 그 다음에 it stores라고 나왔죠. 근데 stor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잖아. 가게란 뜻으로. 그런데 store를 가게라고 해석을 해보면 앞에 있는 it은 뭐며? 문법적으로. 뒤에 있는 그런 water라는 물은 뭐냐? 그럼 말이 안 되잖아. it이 대명사고 store도 명사고 water도 명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빨리 바꿔야죠. 이런 게 우리가 연습한 거라고요. 여기 스토어는 절대로 명사로 쓰인 게 아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명사가 아닌 상태에서 s가 붙은 거는 동사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토어가 동사야. 그러면 it이 주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또 이상하잖아. people think가 주어 동사인데 또 주어 동사 또 나왔다. 여기서 바로 이게 생략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제 문법적인 이거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접속사 대시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대시 바로 뭐냐면 명사절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that부터 끝까지가 이 타동사의 목적어일 테니까. 목적어일 테니까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명사절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배운 지가 꽤 됐어요. 근데 배웠단 말이야. 뭐냐면 대시 이끄는 절이 목적어일 때는 that을 생략해도 된다. 바로 이거. 그러니까 some people think it stores. it 앞에는 that이 생략된 거예요. 자, 그래서 it 앞에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거고 it부터 그 문장 끝까지가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이제 알면 돼요. 자, 이제 해석이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that 이하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절로 들어가야죠. It stores, 여기 it이 바로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다. 해서 it이 가리키는 건 the camel. camel이 뒤로 쭉 갔더니 it's hump라고 나와. 근데 it는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면 hump는 무조건 명사겠지. 뜻을 몰라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캔멀은 자신의 험프에 물을 스토어한다고 몇몇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렇게.
스토어에다가 적으세요. 스토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러면서 단어 암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장 한 번 더. 몇몇 사람들은 캣머리 자신의 험프에 물을 저장한다고 생각한다. This is not true.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 this도 대명사.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냐? 앞에 있는 대절을 this라는 대명사로 받은 거예요. 캣머리 험프에 물을 저장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다음 문장. It stores food in its hump. 이제는 제대로 된 사실이 나온 거예요. 캣멀은 자신의 험프에 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저장한다. The cammel's body. 그 캣멀 뒤에 어퍼스트로피 S 찍혔죠? 이런 걸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뭐뭐의. 우리가 기초 시간에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건 지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 수업 들으면 다 알 수 있으니까. The camel's body. 캣멀의 신체는, 캣멀의 몸은 changes the food. 아까 food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오니까 더를 붙인 거예요. 그 음식을 험프에다가 저장한다고 그랬잖아. 음식을. 그 음식을 into fat. fat으로 바꾼다. fat은 앞에 into가 전치사니까 fat은 명사예요. fat은 뜻 적어놓으세요. 지방. 단백질, 지방 할 때 지방. 사람 몸에 있는 지방.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 문장 다시. 캣멀의 몸은 그 음식을 지방으로 바꾼다. then. 그리고 나서 캣멀은 stores the fat. 여기 또 fat 앞에 덜을 붙였죠. 그 지방을 험프에 저장을 한다. 여기서 내용 정리를 해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계속 사전 찾고 해봐. 그러면 이게 앞문장의 뜻이 생각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놓고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읽는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해져서 영어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은 지금 막 와닿지는 않지만 반복이 좀 되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캣멀이 험프에 물을 저장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험프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저장해. 그리고 나서 캣멀은 그 음식을 지방으로 바꿔. 그리고 나서 그 지방을 험프에 저장한다.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It cannot store the fat all over. all over 밑줄치고요. 뭐뭐 도처에 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그러면 all over its body를 괄호를 치세요. 수식어는 괄호 치자 했잖아요. 캣멀은 자신의 몸 도처에 그 지방을 저장할 수는 없다. 지금 험프에는 저장한다 했어. 근데 몸 전체에 저장하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 fat all over. all over가 전치사라고 했죠. 괄호 열고 on animals 어퍼스트로피 s는 소유격이라고 했죠. 소유격 뒤엔 명사가 온다고. 그러게 body. 괄호를 닫아요. 그러고 나니까 keeps가 문장의 동사. 그래서 맨 앞에 fat 주어. 또 다음 줄에 the animal이 목적어. 그러면 마지막에 warm. 형용사 하나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목적격 보어. 이래서 오형식.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따뜻하니 누구를 설명하냐? the animal. 그 동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이 바로 캣멀이냐? 그게 아니라 앞에 an animal이라고 캣멀 말고 다른 동물 얘기로 돌아간 거예요. 일반적인 동물 얘기로. 캣멀 설명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 자, 이제 해석이요. 어떤 동물의 신체 도처에 있는 지방은 아까 그 캣멀한테 있는 지방 말고 만약에 캣멀한테 있는 지방이라면 팻에다가 또 덜을 붙였겠죠. 어떤 동물의 몸 도처에 있는 지방은 그 동물을 따뜻하게 해줘.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있는데 몸 전체에 지방이 있어. 그러면 그 지방으로 인해서 그 동물은 몸이 따뜻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동물 얘기가 잠깐 나온 거예요. 캣멀을 설명을 하려고. 그런데 이제 다음 문장. 캣멀은 데저트에서 산다. 데저트가 바로 사막. 사막에서 산다. 그럼 사막을 떠올리면 더운 지방이다 라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They,
they가 가리키는 건 camels. 아까는 계속 it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cammel을 단수로 썼기 때문에 it을 썼고 여기는 지금 복수로 나왔으니까 대명사도 복수로 받은 거예요. they. 그들은 do not want to be warm during the day. during도 전치사. 뭐뭐 동안에. the day. day 같은 단어 굉장히 쉽죠. 근데 이 쉬운 단어 해석 잘못해버리면 또 이걸로 인해서 꼬여요. 그러면 말이 되게 일단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뜻을 넣었더니 말이 안 돼. 그러면 그냥 이것도 내가 모르는 단어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캔멀은 데이 동안에는 지금 캔멀은 사막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막에 산다는 말까지 나왔어. 그러면 캔멀의 뜻이 뭔지는 지금 대충 조금씩 추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명사한 건 분명한데 사람인지 사물인지 근데 어떤 동물 얘기가 나오고 또 사막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점점 좁혀졌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저 스무고개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은 데이 중에는 따뜻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사막에 사니까. 사막은 따뜻하다 못해 뜨겁잖아. 덥잖아요. 그러니까 캔멀은 데이 중에는 따뜻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품사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문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뜻 추측을 하면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단어는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뜻이 머릿속에 딱딱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점점 가닥이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전 안 찾아보니까 그 머릿속에 지루함이라든가 그런 건 덜하면서 쭉 가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해하면 되잖아. 캔멀은 뭐고 험프는 뭐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는 또 뭐라고 해석하나? 이런 거. 자, 다음 문단. The desert. 사막은 아주 뜨겁다. 그래서 캔멀은 gets hotter and hotter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는 아까 나왔던 표현이고요. 방금 앞에 hotter and hotter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그 hotter는 핫이라는 뜨거운이라는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든 거예요. ER을 붙여서. 근데 단모음 단자음은 자음자를 하나 더 겹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 된 거거든요. 옆에다가 쓰세요. 비교급 and 비교급. 이렇게 되면 해석을 이렇게 해요. 점점 더 뭐뭐한. 그러면 hotter and hotter는 점점 더 더워지는, 점점 더 뜨거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더워지는, 점점 더 뜨거운. 자, 이제 다시 캔멀은 낮 동안에 사막에 사니까 데이 지금 방금 해석을 해버렸는데 여기 데이는 아까 위에 말한 데이랑 똑같은데 낮이에요. 낮. 밤과 낮 할 때 낮. 날이 아니라 낮 동안에 낙타는 캔멀은 점점 더워진다. 점점 뜨거워진다. 지금 여기서 뭐 데이의 뜻하고 캔멀의 뜻을 얘기를 해버렸는데 캔멀은 낙타란 뜻이고요. 데이는 낮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몰랐는데 지금 들었으면 위에 말이 다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낙타, 그 다음에 사막, 그 다음에 낮에 더워지니까 그거 뭐 지방을 몸 전체에다가 저장하지 않는다. 더운 지역에 사니까. 그러면 험프의 뜻도 이제 바로 생각이 나겠지. 캔멀의 뜻 하나 풀려버리면 다 이게 이제 결정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험프는 뜻이 뭐였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낙타 그랬을 때 신체적인 특징이 있죠? 험프가 뭐냐면 낙타 등에 있는 혹이요. 근데 낙타가 어떤 낙타는 혹이 하나인데 어떤 낙타는 혹이 두 개인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화 영화 같은 거다 보면 그 낙타의 얼굴 같은 거 이렇게 부각을 시키다 보면 그 어떤 신체적인 특징 같은 걸 나타낼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뒤에 연이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또 확인해 보면 되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 글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뭐구나, 뭘까 이렇게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러면 그 궁금증으로 인해서 캔멀이라는 단어가 풀려나가고 그 풀려나가서 그 단어 뜻을 알게 되는 순간 단어도 쉽게 외우고 캔멀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떠오르겠지. 이렇게 상식을 동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는 항상 모르는 단어라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겁부터 먹고 들어간다고요. 내가 이 문장을 과연 해석할 수 있을까? 또는 해석했으면 뜻이 정확할까? 이런 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사전을 항상 끼고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전을 활용을 안 하고 여러분 수준에 맞는 독해만 독해 자료를 활용해서 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요 두 번째 문단까지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한 네 단어, 5단어 정도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여러분 수준에 맞는 독해물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어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계속 뜻을 추측해서 가다 보면 내용에 집중도 된단 말이야. 집중. 그리고 방금처럼 어떤 게 하나가 딱 풀리면 실타래 풀리는 것처럼 어떤 한 단어를 정확하게 이 단어 뜻이 뭐구나 라는 거 아는 순간 나머지 게 자연스럽게 다 풀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흐름 파악은 자연스럽게 돼버리고 끝이 났을 때 단어가 암기되는 건 당연하게 된 거지.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영어에 대한 흥미가 오히려 더 생겨서 영어 책을 더 잡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어는 결론은 공부는 시간과 비례되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어에 대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또 해요. 이제 낙타라는 것 알았고 혹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제 사막 떠올리면서 이 낙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흐름을 잡았으면 됐어요. 이제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낙타는 towards this heat, 이러한 열기. 근데 이러한 열기가 뭐냐? 그러면 그 사막의 낮 시간에 그 열기를 말하는 거예요. In its body because. 이제 문장이 길어졌죠? because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길어진 거지. because 앞에서 끊어요. because부터 끝까지는 부사절이에요. 그러면 부사절부터 먼저 해석해도 돼요. The nights, 밤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이제 말을 하다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버렸는데 여기 night라는 단어 뜻을 보고 아까 day는 낮이구나 이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밤이 시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cool은 시원하다는 말을 썼는데 약간 이제 선선한 추운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선선한이라 해석으로 하기로 하고, 밤이 선선하기 때문에 낙타는 자신의 몸에 그 낮 시간의 그 열기 있죠? 사막의 열. 이 열을 저장해 둔다 이 말이에요. 다음 문단. The Arabian camel. 아라비안의 A자는 대문자로 써졌죠? 이런 건 이제 지역 이름 같은 고유명사를 주로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우리말로 해석할 필요 없이 영어로 읽어가면서 가면 돼요. 아라비안 낙타는 이런 식으로 한 개의 혹을 가지고 있다. The Bactrian camel. 그런데 박트리안 낙타는 of에서 괄호 열고 Central Asia 괄호 닫고, Central은 여러분들 뜻 많이 알 거예요. 중앙의란 뜻이에요. 중앙아시아에서 사는 박트리안 캠멀은, 그러면 낙타의 종류를 설명하는구나 라고 알겠죠. 박트리안 낙타는 험프 두 개의 혹을 가지고 있다. 좀 전에 잠깐 얘기했죠. It also, 그것은 또한, also는 괄호를 치고요. 부사는 한 단어짜리라도 바로바로 괄호를 쳐버리세요. has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명사. 그게 hair예요. hair. 그러면 hair 앞에 있는 thick랑 그 앞에 있는 long은 둘 다 형용사구나. 이렇게 가면 되지. 낙타는 또한 길고 thick한 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낙타가 누구냐면 박트리안 캠멀을 가리키는 거예요. Because the winters are cold in Central Asia. 겨울이, 중앙아시아에서는 겨울이 춥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사는 낙타가 박트리안 캠멀이었죠. 그 박트리안 캠멀은 길고 스티크한 털을 가지고 있다. 추운 지방에 사는 낙타니까 털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충분히 추론이 되겠지. 문맥에서 어차피 알아내는 거니까. 털이 길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털이 어때야 추운 지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두꺼워야지. 그래서 스티크는 두꺼운이란 뜻이에요. 자, 다음. There is a lot of sand in the desert.
맨 앞에 대어는 유도부사, 뜻 없고 무조건 일형식이라고 했죠.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해내면 그만큼 빨리 되겠지. 문장의 주어는 send고요. 앞에 a lot of 밑줄 쳐요. a lot of는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 lot of는 send를 수식해요. 근데 send에 s가 안 붙은 거로 봐서 send는 셀 수 없는 명사구나 라고 알면 되지. 그래서 앞에 a lot of는 여기 many 말고 much 있죠? much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 lot of는 much로. 많은 모래가 사막에 있다. The camel. 아까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잠깐 얘기했는데 그걸 떠올리면서 들어봐요. 낙타는 긴 아이래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이래쉬는 명사예요. 눈과 관련된. then 그래서 the sand 그 모래는 낙타의 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아이래쉬란 단어도 금방 여러분들 추론해낼 수 있고 눈썹이요. 자, 마지막 문단 아라빅. 이제 뒤를 보면 알겠지만 아라빅, 아랍어를 가리켜요. 아랍어. 아랍어는 맨 뒤에서 올라와 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문법 시간 마지막 부분에 했던 to describe. 이게 바로 to 부정사잖아요. 그럼 부정사가 나오면 구별을 해야지. 명사, 형용사, 부사. 바로 이런 식의 독해 속에서 이거 나왔을 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배웠던 거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이 문장 해석해봐라. describe의 뜻을 알고 있어도 해석 자신 있게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to describe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하여. describe은 뜻이 설명하다, 묘사하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150이라는 숫자 있죠. 숫자 앞에 about은 괄호를 치세요. 부사예요. 부사. 약. 아랍어는 낙타를 설명하기 위해 약 150여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 낙타라는 동물 한 마리 설명하는데 단어 수가 150개나 된다 이 말이에요. Arabs need all these words. all these words 밑줄 쳐요. all these words는 어순도 중요한데 어쨌거나 해석은 이러한 모든 단어. 이게 바로 150단어를 가리켜요. 아랍인들은 이러한 150단어를 필요로 한다. need가 동사, 필요로 하다. because 앞에서 끊어요. 왜냐하면 낙타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댐이 가리키는 건 아랍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스는 아랍인들이란 뜻이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그 줄 맨 앞에는 아라빅, 이거는 아랍 언어겠구나. 아랍어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고. 자, 여기까지요. 그러면 일단 이제 전체적인 해석은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 읽었을 때 몰랐었던 단어들은 뭐 너무 쉬워서 뭐 금방 했던 학생들은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됐고, 뭐 캔머를 몰랐거나 험프를 몰랐거나 스토어를 몰랐거나 그런 분들은 여기 외에 이런 단어들을 암기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62페이지 문제를 풀 건데, 역시 여기 62페이지 문제는 일단 안 풀어놔도 상관없어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그때 해도 되니까 그냥 바로 다음 강의 들으면서 문제 푸는 연습은 별도로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